저 끝에 가서는 이춘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은 개혁 주체가 될 수 없다던 문재인이 나중에 가서 말을 바꿉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라고 말을 바꿔요.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춘재 기자가 쓴 글, 검찰 개혁에 성공하려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유전자가 발달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야인 시절에 쓴 검찰을 제가 검찰을 생각한다. 김인혜 교수하고 둘이서 같이 쓴 검찰을 생각한다는 그 뭐도 제가 지난번에 예전 강의에서 읽어드렸는데 그 서문에서 이렇게 단언했어요. 이춘재 기자가 인용한 거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민주주의가 발전, 이거는 문재인이 자기 책의 서문에 그렇게 썼다는 말이에요. 문재인은 이렇게 쓴 거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권력기관은 변해야 합니다. 정권의 권력기관, 통치자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은 스스로 그렇게 변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었지. 스스로 그렇게 변할 수 없다는 거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기보다는 저항을 선택합니다. 저항 없는 개혁은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 권력기관의 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에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한 거야 이게 지금? 문재인이 자기 책에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30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그의 관점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실패의 길로 들어섰음을 암시했다. 왜 바꿨을까? 문재인이. 왜 자신의 입장을 자기 책에 썼을 때와 대통령이 되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말했을 때 조국에게 한 이 말이 왜 180도로 바뀌었느냐 말이야. 설명해야지. 사정 변경이 있었으면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속임수라니까. 윤석열에 대한 짝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조중동에 노란한 것일까? 2017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이 거짓말을 3가지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거짓말이 그 즉시에 들통이 났고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 윤우진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이 없이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이랬을까요?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수 없다? 어떤 사유롭게 됐는지. 윤석열 후보는 하루 종일 의혹을 부인했다. 재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뭐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없습니다. 예,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당일 밤 11시 40분경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의 7년 전 육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우리 후보자님
그 윤우진 사건의 이남석 변호사를 정말 소개해준 사실이 없어요? 저는 변호사를 아까 하여튼 선임시켜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네. 윤우진한테다 소개를 시켜준 일이 없냐고요. 그렇습니다. 소개해준 일이 없다? 네. 거기 뭐 윤대진 검사 부하였는데 제가 뭐 굳이 소개시켜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과거 윤석열의 입에서 청문회 답변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되냐면, 네네.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고, 예. 내가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조만간에 병원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네.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오고 예. 일단 네가 지금 네.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만나 최초적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후보자.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저기는 소개를 해줬다 다 나오는데 뭐 비호 세력인지 뭔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청문회장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나는 소개한 적 없다 보낸 적 없다 그런 문자 나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25년 동안 수사를 해오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차라리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게 맞지. 본인 목소리가 지금 온 국민을 다 듣고 있는데 아침에 한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럼 밝혀야 되겠습니까? 소개라고 했는지 선임이라고 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멀었습니까? 어떻게 윤석열 그 정의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도 또 변명을 합니까? 후보자님께서 야당님도 사과하시고 가시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뭐 그런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 강의 시리즈를 제가 만들어서 직접 하기 이전에 조교들이 이렇게 뭐 만들어서 그렇게 제 이 채널에 옛날에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이전이죠. 그러니까 2020년 2월 19일 날 윤석열의 거짓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짧은 동영 1분 6초짜리 그러니까 하여튼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지금 이 전문 이런 뭐 증권이라든가 지금 공정거래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이게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 고발이나 수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 외청으로 전부 다 빼고 또 일부는 경찰에도 좀 주고 경찰은 이제 아무래도 민생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따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 외청으로 좀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 판단만 하고 또 소추하는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짧은 영상인데 요거 여러 거짓말 중에서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윤우진 사건에서 거짓말했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거죠. 수소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놓고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한 말을 180도 뒤집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말했던 수사 기소권 분리 입장을 정치 행보를 걷기 시작한 후 스스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정법에 대해서 반대하셨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소는 수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런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거짓말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는 일인데 위증을 한 거죠. 국회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시켜도 되고 이것만 가지고 그냥 자르면 됩니다. 거짓말했으니까. 고위공직자가 아주 작은 거짓말도 이거는 그냥 자르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잖아. 이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왜 그냥 봐줬는지 난 문재인에 만나면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당신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몰랐냐? 왜 거짓말을 그냥 봐줬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짧은 임기 동안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제도개혁 마련에 서둘렀습니다.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치 않은 세계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그는 검찰 조직 개편, 인권보호 수사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방안 발표를 끝으로 취임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 후로 검찰의 칼날은 청와대로 직접 향했습니다.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나섰습니다.